이번 회로 설계 직무 특강은 메모리 사업부의 회로 설계 직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그리고 회로 설계 직무를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께서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면 좋고 어떤 부분을 JD에서 유익 있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일단은 저희가 회로 설계라는 직무를 지원할 때 제일 크게 나눠지는 부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날로그 회로 설계 그리고 디지털 회로 설계, 크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로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보신 것 같이 이제 저항, 뭐 캐패시터, 트랜지스터들과 같은 소자들의 특성을 이용한 칩 개발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자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소자 또는 회로들의 배치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뭐 조그마한 저항이나 이런 거에도 워낙 민감하게 동작하다 보니까 약간 주의 깊은 분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증폭도, 개인 또는 이제 뭐 전자 회로 같은 이제 회로에 대한 분석력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디지털 회로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지털 회로는 아날로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보기 쉽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디지털 회로 설계의 경우에는 소자 개별 특성보다는 기능 위주의 설계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소자들을 배치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랭귀지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동작이나 기능을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 코드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클락이나 리셋이라는 이제 그 신호에 싱크를 맞춰서 동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싱크에 맞춰서 동작할 때 밑에 else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엔 카운트라는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계속 이제 싱크에 맞게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원하는 랭스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0을 초기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는 기능을 이제 랭귀지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로 구현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게이트 레벨이나 로직 설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칩으로 실제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 회로 설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 설계의 차이점이 너무 명확해지죠.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심도 깊은 분석력이나 소자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디지털 경우에는 기능 위주의 설계이다 보니까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떤 플로우를 세우고 논리적으로 사고 능력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때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로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회로 설계라는 직무 관점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나 특징들을 보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집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잡 디스크립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저 롤을 처음 첫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제 메모리 사업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는 직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메모리 사업부의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 메모리 사업부 회로 설계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메모리 사업부 제품이 뭐가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디램, 낸드 플래시, 솔루션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솔루션 제품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루션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고객사나 유저들이 원하는 어떤 특화된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 메모리 사업부 안에서 솔루션 제품은 결국에는 디램이나 플래시를 이용해서 특화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롤을 좀 보면 첫 번째 롤인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회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회로 설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스펙적인 부분을 정의를 해놓고 이 부분에 맞게 딱 기능 구현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떠한 증폭도 값을 이제 나오도록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펑션 구현을 위한 디지털 논리 회로 및 데이터 패스 설계라고 적혀져 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줄은 게이트 레벨의 합성 또는 베릴로그를 이용한 RTL 설계에 대한 일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패스 설계라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 패스를 설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옆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 패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뭔가 컨트롤 패스를 같이 설계를 해야 되고, 결국 데이터 패스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패스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패스라고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설계에서 모든 것을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믹스 신호 아니면 성능과 관련된 또는 이제 코스트와 관련된 레이아웃이나 이제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들을 이제 설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모든 네 가지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회로 설계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결국에는 롤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루션 제품 개발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사가 원하는 특화된 기능이 들어간, 결국에는 저희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디램 솔루션, 또 SSD, UFS 컨트롤러가 들어간 솔루션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스펙적인 면이 아니라, 아니면 소자적으로 특성을 완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화된 기능이나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솔루션 제품 개발 쪽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 회로 검증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무 중에 하나여서 이제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설계의 난이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고 설계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이었으면은 설계가 간단해서 이제 설계자가 검증까지 같이 진행했지만, 이젠 설계를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하기도 벅찬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전문적인 검증 엔지니어가 필요해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검증 엔지니어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회로 설계에서 직무적으로 상황을 보았을 때는 되게 좋은 직무라고 보여지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빨간 박스를 좀 쳐놨습니다.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보면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검증 환경 및 조건 구축, 설계된 회로 타이밍 펑션 관점 검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뭐냐면, 검증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RTL이 있고 그 RTL을 내가 인풋을 주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기대값 대비 나온 값이 잘 맞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버디라는 이제 시놉시스사에서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툴인데요. 이렇게 어떠한 설계 로직을 검증을 할 때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값이 아니면 RTL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툴을 써서 웨이브 폼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줄을 설명하기 전에 설계는 회로 타이밍이나 펑션 관점의 검증이라고 하면은 로직 설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위주의 설계가 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작의 목적성을 가지고 설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증 관점에서는 컨셉적으로 원하는 동작이 잘 유도되는지 오동작하지는 않는지 타이밍적으로 예를 들면 인풋을 주었을 때 두 클락 안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UVM 기반 로직 시뮬레이션 검증,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와 버추얼 플랫폼 기반 검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학부생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죠. UVM, 에뮬레이터, 버추얼 플랫폼.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줄을 분석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검증 방법론이나 검증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VM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로직 설계 검증 시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검증 방법론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뒤에 적혀 있는 하드웨어 에뮬레이터와 버추얼 플랫폼도 요즘 떠오르는 이제 검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줄 같은 게 사실 설계 회로 검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JD를 미리 분석을 해놨으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뭔가 이제 플러스되는 요인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UVM 기반의 어떤 부분들을 스터디를 하고 검증 환경을 구성해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확실히 플러스되는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는 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줄의 경우에는 사실 스펙 관련해서 검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어느 정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스펙 및 실제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제품 동작에 대한 검증 완성도 극대화, 유저 스펙 및 앱 스펙을 이해하고 회로 동작과 스펙을 연관지어 검증.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실제로 유즈 케이스와 맞게 검증을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UVM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깊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 장은 레이아웃 설계랑 평가 그리고 방법론 개발 관점에서 총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로우 레벨에서 RTL 또는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설계를 했을 때 그걸 실제 칩으로 구현하기 전에 이제 모듈 IP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정을 진행할 때 배치된 칩의 패턴이나 아니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코스트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우 레벨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이 부분들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직무가 따로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봤던 코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도면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 레벨에서 이렇게 코딩을 작성을 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게이트 레벨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로직화돼서 표현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칩을 설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사이즈를 고려한다는 게 코딩을 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짜냐에 따라서 이제 로직 도면이 게이트 레벨에서 나올 때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계 관점에서 보는 직무가 레이아웃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 제품 평가 및 최적화 직무인데요. 어떻게 보면 평가 관련 직무인데 왜 회로 설계에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평가팀이 아니라 개발팀 안에서도 평가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에 대해서 베이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계한 회로가 탑재된 웨이퍼나 칩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계가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불량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검증 방법론 개발인데 여기에 빨간색 박스를 친 이유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해당 직무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에서는 되게 중요한 직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쳐놨고 해당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검증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제품 설계를 위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및 툴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범용이나 공용적으로 스펙으로 구성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 설계 자동화 방법론 개발이라는 업무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결국에는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할 때 플로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정의를 하고 결국에는 그 스펙에 정의된 대로 이제 하이 레벨로 이제 좀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토대로 RTL을 베릴로그 기반으로 이제 로직화를 만들고 이제 그 로직화된 RTL을 이제 계속 검증을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고 게이트 레벨로 이제 넷을 뽑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과제 기간은 동일한데 설계나 검증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곧 돈인데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촉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동화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생긴 직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단축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설계 자동화 방법론 관련해서는 파이썬과 같은 언어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고 그러시다면 이러한 부분의 직무도 관심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라인은 차세대 제품 설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 및 검증 기법 개발인데요. 이 문장은 저희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은 이미 스펙이 정해져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주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차세대 제품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의 과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메모리 사업부 회로 설계 직무의 잡 디스크립션 내용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결국에는 회로 설계 직무를 지원함에 있어서 요구사항 아니면 플러스 요인들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조금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기 전에 요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외부 강의를 듣거나 외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뭔가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방법은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잡 디스크립션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곰곰이 러프하게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나 내가 가지고 갈 이점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가 회로 설계에 관심이 있다면 아까 우선적으로 아날로그나 디지털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입장에 맞게 잘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 리퀘어먼트 같은 거를 보면은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면 직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임원 면접만큼이나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직무 면접이거든요. 문제가 제시가 되고 문제를 풀이해서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리퀘어먼트를 보면은 반도체 기본 동작 원리나 학부에서 듣는 수업 중에 반도체와 관련된 수업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메모리 사업부에서 녹여보면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에 대한 기본 동작 원리를 아는가, 그리고 뭐 플러스적으로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로적으로 봤을 때 전자회로 이론, 뭐 아니면 시노미 시스템, 그리고 뭐 디지털 회로 설계, 좀 더 나아가면 알고리즘, 컴퓨터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확실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줄만 딱 분석을 해봐도 내가 이제 나중에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직무 면접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조금 유추가 가능하고, 어떠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를 보면 직무와 연관된 경험, 프로젝트, 반도체 개발 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떠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해봤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계든 검증이든 한 번에 플로우를 쭉 훑어봤고,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툴과 언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완성을 해봤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설계나 검증에 대한 플로우를 한 바퀴를 돌아보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외부 프로젝트든 학교에 이제 졸업 프로젝트든 이런 걸 진행하시면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진행한다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타겟을 가지고 플랜을 세워가지고 좀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소서에 녹일 때도 정말 디테일하게 플로우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어떤 툴을 어떻게 써봤고 이런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결과를 어떻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좀 녹여낼 수 있는 수준의 만큼의 좀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걸 녹여낸다고 해서 그렇게 이점을 가지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적인 요소에 저렇게 써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JD 설명이고요.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멘토님이 담당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솔루션 제품 개발에서 디지털 회로 설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디램만 설계를 할 수 있고 랜드만 설계를 할 수 있고 걔네들이 이제 제품 특화해서 만든 게 솔루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가 이제 SSD가 되는 거예요? UFS랑? 그쵸. 어떻게 보면 솔루션 제품은 결국에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활용해서 제품 특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SSD나 그런 컨트롤러 안에도 디램이나 낸드가 다 속해 있고요. 그런 제품들 결국에는 디램이나 낸드를 활용해서 특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디램이든 랜드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레벨로 바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말고 어느 부분을 RTL로 설계하는지, 그리고 아날로그 설계하는 영역도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SSD라는 것도 신호를 받아서 결국에는 저장하는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신호를 받는 결국엔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디지털로 ADC 컨버터를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떠한 신호를 저장하려고 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이제 CPU처럼 컨트롤러가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RTL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세 영역이 다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검증을 할 때 아날로그 쪽은 검증을 어떻게 해요? 아날로그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팀 안에서는 아날로그 검증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아날로그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인하우스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제 아날로그 검증 부분은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계는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 자체는 ADC 위주까지만 되어 있고 아날로그를 직접 설계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아날로그를 직접 설계까지는 아니고 아마 아웃소싱을 아날로그 부분은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디램은 자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검증까지 다 하는 거죠? 그쵸. 결국엔 디램을 컨트롤러 하기 위한 디램C라는 디램 컨트롤러들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제 설계를 하고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랜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결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SSD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낸드 단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SSD가. 그러다 보니까 낸드는 이제 낸드 설계하는 부분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 장의 컨트롤 유닛 데이터 패스 저걸 보면 데이터 패스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낸드나 디램이 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지 명령어를 내주는 게 컨트롤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컨트롤러라는 거는 컨트롤 유닛 부분 플러스 데이터를 주는 인풋 시그널까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질문이, 멘토님은 지금 베릴로그로 테스트 벤치 만들고 계신 건데 학부 때 베릴로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는 검증을 진행할 때는 검증 언어는 베릴로그를 쓰진 않고요.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 때 베릴로그나 시스템 베릴로그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면접 때는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면접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느냐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게 실제로 입사를 하고 나서 직무 안에서 어떠한 설계 팀을 가려고 할 때 상당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작품을 인베디드 관련된 걸 했고, 그 안에서 디지털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 쪽으로 배정을 받았고, 그게 지금 나타나 있는 솔루션 제품 개발군의 설계 회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직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베디드 디지털 설계할 때는 뭐로 하신 거예요? FPGA 쓰신 거예요? 그때는 T3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뭐 베릴로그를 썼다기보다는 사실 그때는 C 기반으로 올려서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랐긴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큰 틀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써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 기반으로 툴을 써서 로직 검증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관점에서 겹쳐서 아마 지금 직무를 아마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졸업 작품 말고 네. 관련 경험이 또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외부적인 걸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졸업 작품 안에서 많이 얻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하면서 설계단부터 해서 검증까지 최대한 많은 거를 진행을 하고 직접적으로 해보려고 했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내 걸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소서의 항목, 4번 항목에는 뭐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나머지까지 다 직무 경험을 어필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무 경험 어필한 거는 거의 4번이 유일한데, 4번 안에서만큼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드러냈고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이제 인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같은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직무 면접 관련해서 문제 기억이 나시나요? 문제 기억나죠? 네, 정확히 기억납니다. 네. 일단은 총 3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한 3, 40분 정도 풀이 시간을 주고 15분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C, 그리고 랜드 플래시 특성, 그리고 디램 특성 총 3가지가 나왔던 것 같고, 그 전 면접 때는 뭐 전자회로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다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동작 원리 관련된 부분만 나오진 않고 학부 때 배운 내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저는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나왔다고 했던 ECC? ECC가 뭐죠?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할 때 데이터가 만약에 잘못 저장이 됐으면 이거를 알맞게 고쳐주는 기법이거든요. 이제 에러 커렉션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학부 때는 아예 몰랐고, 네. 어떻게 보면은 석사들을 타겟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실무 설명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